지난번 크루아상 핫보우 동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이번 동영상에서는 스카프링을 사용하여 크루아상 핫보우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크루아상 핫보우를 매듭법으로 잘 연출할 수 있다면 스카프링으로 연출하는 방법은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패턴으로 크루아상을 만들었는데 패턴에 따라서 크루아상 양 끝자락이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럴 때 스카프링의 도움이 없이는 크루아상 핫보우 연출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미루어 볼 때 까레의 패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매듭 연출법과 스카프링 연출법을 반반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패턴을 자유롭게 연출하는 면에서는 스카프링 연출법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까레를 목 주변에 둘러 양쪽 자락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매듭 연출법과 동일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매듭 연출법을 사용할 때에는 핫보우가 될 자락을 목 뒤로 보내서 앞으로 늘렸던 것 기억하시죠? 즉 보우가 될 자락을 크루아상과 반대편으로 늘어지게 했죠. 그런데 스카프링 연출법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까레를 둘러야 해요. 보시는 것처럼 핫보우에 사용될 자락과 크루아상이 같은 쪽에 오도록 둘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개인적으로 스카프링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패턴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적당한 크기의 스카프링이나 반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레가테 스카프링을 준비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스카프링을 준비했다면 먼저 핫보우가 될 자락을 최대한 말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까레를 스카프링 안으로 통과시키기가 수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스카프링을 사용하게 되면 대개 핫보우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연출된 모습에서 보우가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듭 연출법보다 이 스카프링 연출법에서는 까레 자락을 좀 더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스카프링의 까레 자락을 통과시킬 차례입니다. 검지를 사용하여 까레를 걷어 올리는 식으로 보우를 만들 때 보우 자체를 조금 큼직하게 만들어주세요. 큰 보우를 나중에 작게 만드는 건 쉽지만 작은 보우를 크게 조정하는 건 조금 더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우의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저는 이렇게 연출할 거거든요. 보우의 끝자락을 스카프링으로 넣으세요. 이때 이 부분의 자락이 여러 겹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께감이 스카프링을 이용한 크루아상 핫보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자락을 잘 정리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 까레 보우가 링을 완전히 통과했다면 완성될 모양을 이렇게 미리 잡아주세요. 이때 개인의 취향과 링 아래로 내려오는 자락의 길이감을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의 보우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보우 모양을 완성하셨다면 반대편의 짧은 자락을 링에 끼워줘야 합니다. 이때 반대편의 자락을 여기, 즉 보우의 안쪽으로 통과시켜주세요. 그래야 핫보우의 모양도 잘 잡히고 아래로 늘어지는 자락의 모양도 예쁘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자락을 통과시킨 뒤에는 보우의 크기와 자락의 길이 등을 잘 정리하셔서 원하는 모양을 연출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매듭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풍성한 모습의 크루아상 핫보우를 만날 수 있어요. 이로써 크루아상 핫보우를 연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방법이 더 마음에 드실까요? 어떤 걸 더 좋아하든 상관없이 모쪼록 여러분 모두 두 가지 방법을 골고루 사용하셔서 까레의 패턴과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느낌의 크루아상 하프보우를 연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